자, 요 의미관계에서는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이거는 뭐 독서에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이래서.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파트는 뭐냐면은 우리 동음이어, 다이어, 유의관계, 반의관계. 얘네들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죠. 이제 독서에서 연결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여기서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용언에서. 이 용언에서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그 부분 여기 하나만 적어 놓을게요. 이거 뒤에서 설명 다시 할 거고, 불규칙 활용. 이 부분 나오면은 상당히 좀 까다롭죠. 근데 불규칙 활용도 약간의 암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규칙 활용은 뭐고 불규칙 활용은 뭘까? 불규칙 활용이 얘들 어떻게 구분할까? 앞에 원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쵸. 요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인데 얘네들은요, 의문 현상에서 의문 변동을 기준으로 해주셔야 돼요. 갑자기 왜 의문? 다 연결된다고 했죠. 의문 변동, 현대 국어의 의문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규칙 활용이에요. 의문 변동에서 특히 탈락 같은 경우, 우리 리을 탈락 있죠. 네. 그러면 리을 규칙, 의 탈락도 있죠. 모음에서. 그럼 걔는 규칙 활용이에요. 리을 탈락, 의 탈락. 그걸로 설명할 수 없으면 불규칙 활용이에요. 그럼 이거 다 외워야 되나? 외워주는 게 편해요. 도비스가 우르 러 여 흐흐. 도비스 그 뭐지? 나 보진 않는데 반제장에 나오는가? 해리포터에 나오는가? 도비. 해리포터요? 아무튼 걔가 우르러여 울고 있대요. 흐흐. 자, 그럼 얘는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시옷 불규칙, 우 불규칙, 르 불규칙, 러 불규칙, 여 불규칙, 히읗 불규칙.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어간이 바뀌는 현상, 여기까지가 어미가 바뀌는 현상, 얘가 어간 어미 다 바뀌는 현상. 이렇게 하니까 얘도 규칙처럼 보이냐? 그냥 이율이랑 욕배우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얘는 의문 탈락에서 우리가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현대국어의 의문 변동으로 설명이 안 돼. 근데 중세국어를 하면 설명이 돼요. 이 비읍 같은 경우는 순기형은 비읍이 변화한 거거든요. 근데 현대국어 아니잖아. 시옷 같은 경우는요, 이 반치음이 변화한 거거든요. 현대국어 아니잖아. 그래서 불규칙 활용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요, 몰라요, 이거는. 고대 국어부터 변화한 거기 때문에. 자, 디귿 불규칙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 묻다. 묻다. 요 활용시킬 때 아나 어 붙여주는 거예요. 묻다. 물, 어디가 바뀌어요?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현상. 비읍은 춥다. 추워로 바뀌죠. 요거는 W로 바뀐다라고 해서 우로 바뀌고 오로 바뀌는 현상이에요. 시옷 불규칙은 짓다. 건물을 짓다. 그럼 얘는 시옷이 아예 탈락해버리죠. 시옷이 탈락인데 우리 시옷 탈락이라고 있었나? 없었죠? 우 불규칙은 하나밖에 없어요. 푸다가, 야 저희 가서 똥 좀 퍼. 우가 어떻게 돼요? 탈락했죠. 르 불규칙은 이르다, 일러, 리을로 바뀐 현상. 러 불규칙은 이르다, 이르러. 여기가 어미가 바뀌죠. 여 불규칙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다, 하여. 뒤에가 바뀌죠. 자, 이 히읗 같은 경우는 색채어들. 빨갛다, 아나 어 붙이면 빨개. 그쵸? 애로 바뀌고요. 아나 어가 애로 바뀌고 히읗은 탈락하고 어가 어미 다 바뀌죠. 외워주세요. 이거는 외우는 게 훨씬 편해요. 엄매하면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 도비스가 오로라요. 이거니까 규칙. 이러니까 규칙처럼 보이지. 근데 이 규칙성의 여부는 의문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자, 이제 이쪽에는 문법 요소를 좀 정리할 거예요.
문법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문법 요소. 1학년 때 엄청 했었을걸? 피동 표현, 높임 표현. 그럼 이 문법 요소라는 단어는요, 문법적인 나타내주는 요소를 공부해보자. 이 요소의 소자가 형태소 할 때 소자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그럼 형태소는 뭐라고 했죠? 뜻을 지닌 최소 단위. 이 하나의 형태 안에 뜻을 지닌 요소별로 우리가 나눠보자라는 거고, 그런 요소들을 사용해서 문법적인 측면을 나타내보자라는 게 문법 요소 파트. 연결시켜주면 좋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는 무슨 형태소에 아주 대잔치가 일어날까? 형태소 중에서? 그쵸,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가 여기에 아주 메인 파트가 되는 거죠. 첫 번째가 종결 표현 나오네요. 종결 표현 같은 경우는 어미 파트였죠. 종결 어미. 종결 어미의 이 형식 5가지 종결 어미 다 얘기했고, 의문사에서 우리 의문형에서 하나만 혹시 우려되는데, 의문형에 세 종류가 있다는데 아까 잠깐 설명했었죠.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 그리고 한 의문문, 수사 의문문이거든요. 이때 수사라는 단어는 말을 수식해준다는 거예요. 말을 수식해준다라는 해서 꾸며주기 위해서 우리가 의문문을 쓰는 거 문학에서 무슨 법이라고 하지?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형으로 끝내주는 거. 서리법. 이건 서리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종결 표현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시제 표현. 시제 표현 같은 경우는 뭐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는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거를 사건시와 발화시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전성어미들 은는 을더니 시제를 표현할 수 있더라. 그리고 아세 쓰임, 개세 쓰임, 이런 것들이 좀 다르죠. 앗 같은 경우가 우리 과거 시제를 나타내 주지만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혼났다 이러면은 어떤 시제까지 담당해요? 미래까지, 확정된 미래까지 담당해 준다는 특징. get 같은 경우는 우리 크게 보면은 가능성, 추측, 의지, 이런 의지. 그래서 문학에서도 요 get을 찾아주면 의지적 표현 이렇게 막 우리가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어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소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 정리해 주시는 게 요 시제 표현의 메인 파트겠죠. 그러면서 시제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동작상, 완료상이랑 진행상이다. 완료나 진행은 여러분 구분할 수 있지만 이거 구분할 때 몸에 걸치는 것들은 이게 둘 다 잡히죠. 여러분 지금 안경 쓰고 있네요. 완료예요, 진행이에요? 지금은 완료상이죠. 여러분들 다 지금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안경 쓰고 있다 이러면 진행상으로 잡히죠. 그래서 몸에 걸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가 중의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요 시제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절대 시제가 있고요. 상대 시제가 있어요. 절대 시제는 뭘로 판별해 주는 거예요? 종결 어미로. 종결 어미에서 그냥 아시나, 선어말 어미 아시나, 개시 이런 게 쓰이면 이거는 그냥 절대적으로 과거 시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상대 시제는 이건 겹문장에서 두 문장의 관계를 따져준 다음에 이거는 상대적으로 과거야, 이건 상대적으로 현재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절대시제, 상대시제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예시를 잠깐만 딴 걸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우리 여승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알죠? 지금은 현재고 밑에는 다 과거라는 거, 구조가. 그래서 뭐 역순위적 구조 이렇게 외웠죠. 근데 이거 절대시제로 보면은 다 과거 아니에요? 네. 그런 고민 안 해봤어요. 이거 왜 현재지?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러면은 1년이 현재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슨 시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 시제. 근데 상대 시제라고는 아무도 설명 잘 안 하죠. 이거 봐봐. 했다, 났다, 얻다, 졌다. 이게 어떻게 지금 현재야? 과거인데. 근데 비교적 뒤에 있는 애들보다는 어떻다고요? 현재니까. 그래서 현재라고 우리가 백석의 여승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그러니까 상대 시제, 절대 시제는 여러분들 알긴 아는데 이것을 문제화 시키면 까다로울 수 있어서 그래요. 근데 백석의 여승 생각하면 돼요. 분명히 우리는 다 절대 시제, 과거 선어와 어미, 앗, 엇을 다 썼지만 얘를 왜 현재라고 불러요? 다른 애와 비교해서 현재니까. 그렇게
요 시제 표현이 있었고요. 자, 문법 요소에 또 이제 높임 표현. 높임 표현 세 가지.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 주체 높임법. 자, 상대 높임법은 어디서 실현되죠? 종결 어미에서. 아까 요 어미의 종결 어미 부분이 이쪽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죠. 뭐뭐의 습리이다체, 뭐뭐 하오체, 뭐뭐 하계체, 뭐뭐 해라체, 뭐뭐 해체, 뭐뭐 해요체. 거기에서 하나 뭐뭐 해요라고 하는 요 해요체의 요자는 보조사예요. 이거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어서. 그쵸? 이거는 높임을 나타내주는 보조사예요. 보조사 같은 경우는 어미 뒤에도 쓰여요. 요 해까지가 어미고 얘가 보조사, 높임을 나타내주는 의미를 추가해준다고 했잖아요. 보조사도. 객체 높임법은 어디서 이루어지죠? 응? 객체. 조사. 누구에게를 깨서는 주격. 그리고 특수어휘. 주체 높임법은 여기에 선어말음이 뭐가 들어가죠? 시. 그리고 조사, 깨서. 그리고 특수어휘. 이렇게 세 가지. 근데 중세국어에는 여기 하나 더 들어가죠. 객체에서. 중세국어에서는 삽, 잡, 삽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하나 더 들어가요. 요거까지도 중세국어에서 물어볼 수 있는 파트죠. 현대국어랑 비교해서. 중세국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 사실 중세국어 공부해서 뭐하게 나란 말씀이 딩국에 달라 이러고 얘기하고 다닐 거야? 나란 말씀이 딩국에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야? 방점 살려서?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왜 공부해요? 현대국어랑 비교해 보라고. 자, 요 정도 보시고 이게 다 바로바로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어려워하는 거 피동과 사동. 피동 표현, 사동 표현 만들어주는 접사 하나 있죠. 이희리기. 그리고 사동은 우구추까지. 얘네들을 접사했어요. 아까 형태소 파트에서 얘네들이 만들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줬죠. 먹다랑 먹히다랑 똑같대요.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죠. 사전에는 그럼 누가 있을까? 둘 다 있어야지. 새로운 단어니까. 새로운 단어다.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줬다라는 의미는 얘가 사전에 실렸다라는 거예요. 얘도 사전에 있다. 서로 의미가 다르다. 그럼 얘는 누구 때문에 지금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먹히다는 히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접사가 해준 거죠. 그래서 피동 파생 접사 이희리기, 사동 파생 접사 이희리기 우구추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조금만 더 가면은 뭐뭐하게 되다, 뭐뭐하게 시키다. 요거 이런 표현까지도 같이 쓰이죠. 요 되다 시키다는 하다를 붙일 수 있는 것 뒤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발견하다를 발견되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짧은 피동이라서 파생적 피동사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조금 더 길게 만들어주면은 우리 무슨 피동사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통사적 피동과 사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통사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라고요? 문장. 그래, 문장처럼 길게. 그래서 하나의 문장 성분을 더해주죠. 뭐뭐하게 되다, 뭐뭐하게 시키다. 이렇게 문장 성분을 더 추가해줘서 문장으로 길게 만들어주는 것을 통사적 피동사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의 그럼 특징은 뭐냐면요. 사동사 같은 경우는요, 타동사예요. 타동사라는 거는 뭐가 있어야 되죠? 목적어가 꼭 있어야 돼요. 내가 시키다. 무엇을.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또 구분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피동사동 같이 쓰인 다음에 이거의 쓰임인 양상이 다른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문장 헷갈리게 줄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내신이랑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수능에서도. 또 요거랑 같이 나오는 게 부정표현. 부정표현 같은 경우는 근데 형식 형태소는 아니고 안부정문, 목부정문. 얘네들은 부사예요. 부정부사. 품사에서 부사에 들어가요. 근데 안부정문과 목부정문은 서로 쓰임이 좀 다르죠. 네. 단순부정 안, 그리고 의지부정 안.
안 했어 라는 거는 왠지 네가 의지가 없어서 안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 못했어요 라고 하면은 네가 뭔가 사유가 지금 상황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안 좋은 얘기지만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용 표현 있죠? 직접 인용, 간접 인용. 되게 많다. 할 얘기가 많으니까 이 정도로 문법 요소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종결 표현, 시제, 높임, 피동, 사동, 부정까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여러분들 필기할 거는 뭐 다 적을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 뭐 놓쳤던 거 아니면은 주요 갈래들 그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올바른 문장 쓰기. 자, 이 올바른 문장 표현 같은 경우는 호응 문제예요. 호응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거는 문장 성분의 호응, 주어와 서술어 간에 호응을 해줘야 된다 라는 문장 표현 같은 경우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호응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는 야구공과 축구공을 찼다. 야구공 찰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 야구공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던져야 되죠. 축구공은 차는 거 맞고. 그러니까 이런 서술어가 이런 애들이랑 또 호응이 되는지. 주어 목적어까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얘네들의 호응. 또 부사 호응도 있어요. 부사와 서술어의 호응.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에 그 부정 표현 아까 그 부정 표현이 서술어의 그 중의성 때문에 이 부정 표현의 중의성도 나와요. 뭐지? 철수가 책을 읽지 않았다. 이 안 왔다가 철수가 책을 읽지 않은 건가? 그럼 철수가 아니면 누구지? 영인가? 라는 의미 하나. 철수가 책을 읽지 않았고 잡지 읽었어. 또 철수가 책을 읽은 게 아니라 그냥 산 거야. 그냥 본 거야. 그래서 이런 중의성까지도 이 중의성 해소하는 문제도 가끔 나오기도 하고요. 또 나올 수 있는 게 이 사동과 피동에서 이중피동. 이중피동 같은 경우는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 결합될 때요. 파생적 피동 이, 히, 리, 기가 뭐뭐하 어지다 아지다 랑 결합해서 미안해요. 이거 뭐뭐하게 되다보다 뭐뭐 아어지다인데 통사적에서 이렇게 결합될 때 얘네들이 서로 이중모음을 만들어요. 결합되면. 그래서 지금 10월달이구나. 10월달에 아주 대표적인 곡 있는 거 알아요 혹시?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런 노래? 10월의 마지막 밤 되게 유명한 노래인데 부모님은 다 아신 노래거든요. 근데 이거는 문법적으로 옳지 않아요. 왜? 이, 히, 진. 자, 어지다와 힘이 둘 다 쓰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중모음 쓰이는 곳이 있으면 항상 풀어서 생각하세요. 알겠죠? 보여진. 그치, 이것도 보이어진, 보이다, 어지다 두 개가 결합된 거죠. 이중모음은 항상 풀어서 생각하세요. 그 정도 있고 또 과도한 사동. 요 사동이 과도해. 내가 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환기를 꼭 시키려고 그래요. 환기시키다. 야, 환기 좀 시켜. 아니, 환기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네. 환기한도 어떻게 시키려고. 또 소개하다랑 소개시키다랑 의미 달라요. 둘 다 사전에는 있어요. 소개하는 거는 내가 개입돼서 내가 소개받거나 내가 해주고 싶으면 소개하다. 시키다는 나 소개 안 할 거고 자 알아서 소개하세요 라고 내가 시켰죠. 네. 그럼 시키다예요. 알겠죠? 그런 의미 차이. 의미 차이를 신경 안 쓰고 할 때 우리 올바른 문장에서 물어볼 수 있는데 이런 애들은 자 매체하시는 분들 고민하셔야 돼. 이 이중피동이랑 요 소개시키다 과도한 사동은 매체에서 오히려 나와요. 올바른 문장 쓰기는. 알겠죠? 매체랑 그 문법이랑 결합된 문장에서 하나. 그런 데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정도.
자, 담화로 갑시다. 담화는 별거 없는 것 같죠? 이거는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지시 표현과 대용 표현을 구분해주면 돼요. 아까 지시 표현이란 거는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지시관형사. 요 지시성을 가진 친구들이 요 지시 표현에 저거 이런 식으로 지시해 줄 때 쓰이거든요.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지시형용사, 지시관형사. 각각의 품사의 하위 관리에 다 있는 애들이에요. 대용 표현은요. 이미 한번 얘기했어요. 먼저 얘기했고요. 먼저 이야기한 것을 대신 표현해 줄 때.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여러 하나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그 담화 상황에서 밑줄 친 다음에 이 표현은 이 의미가 맞니? 이런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수능에서는 많이 안 나오고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죠. 어문 규정도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제목만 써도 돼요. 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맞춤법 같은 경우는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적는다라고 1학년 때 그렇게 외웠던 거.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적는다라고 할 때는 어떤 부분이 다 들어가요? 요 의문 파트가 하나 포함이 되고 형태소 파트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융합으로 맞춤법이랑 같이 연결해서 나올 수가 있다. 또 띄어쓰기도 나올 수도 있고. 띄어쓰기는 누구 기준으로 한다고요? 단어 기준으로. 그래서 관형어 뒤에는 체언이 오는데 이 체언은 수식해주지만 얘네들은 띄어쓰고요. 체언 뒤에는 조사가 결합되는 요 공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관형어 자리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죠? 관형사. 특히 수관형사도 여기 들어가겠죠.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 그럼 관형사형 어미가 들어가는 애들의 품사는 누구예요? 동사와 그쵸 형용사라고 하는 이런 친구들의 기본형 생각해 주세요. 체언에는 의존명사 자리고, 조사는 격조사, 보조사, 수사도 체언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공식대로만 읽어줄 수 있으면 돼요. 자, 이 학원에 지금 이 강의실에 10이 있다랑 10명이 있다는 완전히 문장의 품사가 다 다르죠. 첫 번째는 12 조사가 붙었네요. 조사는 누구 뒤에 붙는다고요? 체언. 그럼 이거는 체언 중에서 수사. 자, 10명을 꾸며주고 있죠. 그럼 이때는 오케이 수관형사, 명은 의존명사 뒤에 조사. 이렇게 분석해주면 돼요. 이거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 공식 하나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단어와 문장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애들. 물론 이거 이제 곳곳에서 내겠죠. 그렇죠? 자, 의문체계랑 의문변동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만 좀 해볼게요. 의문체계 왼쪽은 모음체계, 오른쪽은 자음체계. 혹시 그릴 수 있어요? 모음체계, 자음체계? 해볼까? 해봅시다. 나도 그릴게요. 한번 여러분들도 그냥 그려봐요. 보면서 해도 되고 아니면 머리 생각대로 해도 되고. 모음체계, 모음체계 하면 바로 튀어나와야지. 단모음체계. 오늘 라인을 잘 맞춰줘야 돼요. 항상 얘네들은. 알겠죠? 이제 금붕어 좋아. 그렇게 열심히 그렸던 애들이 막상 또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 거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고. 다 그리신 분은 자음체계도 한번 그려봅시다. 바다, 가자, 서, 해, 물, 놀, 이를 하러. 바여름,
파차름, 마차름, 비음, 유음,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소리. 그리고 또 라인. 비뚤어졌네. 이렇게. 혹시 이중 모음도 다 쓸 수 있나? 조금 기다릴게요. 기다리고 이중 모음 같은 경우는 요 이 반모음이 있다. 근데 이 반모음은 국제 음성 기호로 표현하면 J라고 표현을 해요. 또 오, 우 계열이 있다. 얘네들을 국제 음성 기호로 하면은 W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반모음은 실제 우리 요 이 소리부터 시작을 해줘도 되거든요. 얘를 이가 없는 데다 다 보내봐요. 여기다 보내보고 여기다 보내보고 여기도 보내보고 여기 보내보고 여기 보내보고 이렇게 보내봐요. 근데 여기에는 못 보낸 이유가 이가 있죠. 네. 그러면 보내봐서 소리를 한번 해볼까?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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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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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어 이어 여여 여 야야야야 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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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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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얘만 좀 달라요. 이으라는 발음이 안 하고 우리는 의라고 발음을 하죠. 그래서 의까지. 이렇게 걸면은 이 모음은 7개가 나오죠. 그렇게 보내서 발음해버리면 돼요. 자, 오, 우는 양성모음, 음성모음을 좀 구분해줘야 되죠. 그래서 얘가 갈 수 있는 애들, 갈 수 있는 애들, 얘가 갈 수 있는 애들, 갈 수 있는 애들. 그래서 4개밖에 안 나와요. 왜, 워, 와, 왜. 이렇게. 옆에 건다 그린 건 아니죠? 어떤 거요? 이중모음? 아니, 다음. 자음 다 그렸는데? 이 안에 다 들어가겠지. 요 비읍은 피읍을 포함할 거고 쌍비읍을 포함할 거고 티읕을 포함할 거고 쌍디귿을 포함할 거고 키읔, 쌍기역, 지읒, 쌍지읒, 쌍시읒 요 정도. 그럼 이 자음 체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또 이끌어낼 수 있냐면요. 먼저 의문의 변동에서 교체 현상. 요 교체 현상이 요 의문 변동 표에서 다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가장 먼저 나오는 교체 현상 뭐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러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이렇게 대표음 비읍으로 나고요. 이렇게 대표음 비읍으로 나고요. 이렇게 대표음 디귿으로 난다는 규칙이에요. 그쵸? 뭐가 뭘로 난다, 뭐가 뭘로 난다, 뭐가 뭘로 난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가느다란 물방울. 가느다란 물방울 찾아볼까?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슨 규칙이 있었을까? 교체에서. 응? 동화. 자, 동화로 학교에서 배웠나? 학교에서 동화로 배웠어요?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동화 빼버렸어. 비음화, 유음화로 나와요. 근데 이거는 동화 현상이에요. 왜? 같아지는 현상이니까. 비음화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같은 라인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럼 같은 라인의 비음으로 바뀔 수 있는 얘가 요렇게 가는 거, 얘가 요렇게 가는 거, 얘가 요렇게 가는 거. 지읒은 비음화 일어나나? 일어날 수 없죠. 같은 라인에 비음이 없으니까. 또 밑에 리을도 위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이 비음화예요. 요 라인 안에서만 움직여요. 비음화. 유음화는요? 얘만 갈 수 있겠네. 요렇게. 이게 유음화, 비음화, 유음화. 이거 뭐 개념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지. 이렇게 그냥 안에서 소리 내보면 다 되는 거니까. 그쵸? 자, 또 하나. 교체 현상이 하나 더 나오는 거.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요 구개음이라고 하는 입천장 소리인데 센 입천장 소리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누가? 디귿이 지읒으로. 이렇게. 누굴 만나면? 형식 형태소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면
그때 국외음화가 일어난다 라는 거 배웠을 거예요. 아유 진짜 이렇게 굳이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 어떻게 발음나요? 디귿이 지읒으로 같네요. 이게 국외음화. 그래도 이렇게 같이 하니까 좋잖아. 이렇게 발음이 나죠? 네. 자 마지막 하나 무슨 소리 규칙? 음절의 끝으로 했고. 교치. 자 된소리 대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맞춤법 할 때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맞춤법이랑 잠깐 연결하면은 이거는 까닭을 아는 애예요. 그냥 요것만 얘기해 줄게요. 그냥 까닭을 안다. 의문의 변동의 이유를 알기 때문에 맞춤법에 소리대로 적어요? 안 적어요? 이런 애들은 까닭을 안다라는 거는요. 소리 나는 대로 안 적어요. 그렇죠. 소리 나는 대로 안 적을 수 있는 이유가 요 된소리 대기랑 국외음화에서 우리 요렇게 표기하죠. 왜 이렇게 표기해요? 얘들의 음문 변동을 우리는 아니까. 그래서 까닭 모를 때만 우리가 된소리를 소리대로 적어주는 거거든요. 어깨라는 단어 여기 된소리 왜 나오지? 몰라. 그래서 어깨로 적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국밥은 이거 밥으로 소리 나잖아. 근데 얘는 왜 된소리를 안 적어주지? 그렇죠. 앞에 있는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결합되면. 자, 그래서 된소리 되기 첫 번째 조건 무조건적으로 일어나요. 예사소리와 예사소리가 결합할 때. 뒤에 오는 예사소리는 그드, 브, 스, 즈 5개가 올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예사소리는 3개밖에 못 와요. 누구 바다, 가. 이 받침소리. 왜냐면 요 앞에 예사소리는 자음이죠. 요 뒤에 예사소리는 자음이죠. 여러분들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위치는 어디예요? 앞에 받침소리와 여기에 첫 소리죠. 그럼 앞에 받침소리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야 돼요? 앞에서 처음에 있었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다 이렇게 세 글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뀐다라는 것 정도.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조건부터 좀 까다롭죠. 요 된소리 대기 조건도 다 알고 있으면 편해요. 두 번째 조건은 용어원에 이놈의 용어는 여기서도 나오냐. 어간이 니은 미음일 때 뒤에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어요. 자, 신고라는 단어가 신발을 신고로 나죠. 근데 범죄 얘는 신고로 나죠. 왜 이 차이가 나지? 용언이고 용언이 아니고. 그렇죠. 얘는 용언이고 얘는 명사고. 이러니까 앞에 조건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용언의 어간 니음 미음은 자 위에 자음 체계에서 어느 소리에 들어가요? 비음이죠. 비음이죠. 이응은 없나? 왜 이응은 안 들어가지? 용언의 어간에서 이응으로 끝난 단어가 없어요. 뭐뭐 앙다 기본형 이렇게 갖는 애 있나? 중다 멍다 강다 없어요. 이응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비음이 오면 뒤에 된 소리가 되는구나. 세 번째는 용언의 어미의 리을. 어미니까 끝자락에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된 소리가 띄어쓰기를 넘나들면서도 일어나요. 나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어요. 된 소리가 나죠. 관형사형 리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어미가 정확하게 관형사형 리을이구나라는 인식이 바뀌었으면은 이렇게도 된 소리가 일어나는데 여기 충분한 휴지기라고 해서 충분한 쉼을 주면은 할 수 있어요. 된 소리 되게 안 일어나요. 할 것이 많아요. 할 것이 많아요. 연음하면은 바로 된 소리가 일어나지만 할 것이 많아요. 된 소리 안 일어나죠. 그게 이제 어미의 특징이고. 근데 이 어미는 리을지 어미도 있어서 그래요. 할지 말지 이럴 때. 할지 말지 요것도 찌 소리도 나죠. 어미에 있는 리을은 다 그렇게 소리가 나는 거고요. 네 번째가 한자어 리을. 한자어 리을은 근데 모든 게 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자 이것도 나도 외우진 않고 요 안에서 요 안에 예사소리 누구지? 디귿, 시읒, 지읒만 한자어 리을이 된 소리로 바꿔줘요. 앞에 있는 비읍과 기역은 제외예요. 갈, 뜸,
이라고 발음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갈변 현상 알죠? 사과 색깔 바뀐 거. 갈변이라고 하나? 아니죠. 한자어 리을인데 비읍 시읒이 안 들어. 비읍과 기억은 안 들어가서 그래요. 그 정도까지 된소리 대기 조건이 많이 어려우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까지는 지금 다 자음이거든요. 근데 모음에서도 교체 현상이 하나 이제 추가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은. 반모음 교체라고 하나 들어가요. 수능 특강 보시면 이거 반모음 교체랑 반모음 첨가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반모음 교체라는 건 그럼 뭘까? 이거를 기존에 우리가 뭘로 배웠냐면은 모음 축약으로 배웠어요. 요거는 지금 EBS랑 수능 평가원이 완전히 작년 9월부터 다 바꿔버렸거든요. 예전에 학교에서 모음 축약으로 배웠어요. 그럼 모음 축약은 한번 해볼까? 아까 우리 아까 히어진? 히 플러스 어가 우리는 혀로 간다고 했죠. 모음 축약이지만 얘는 이중 모음은 누구와 누구와의 결합이라고 했죠? 단모음과 단모음의 결합이죠. 얘도 단모음이었고 얘도 단모음이었죠. 그러면 하나가 뭘로 바뀐 거예요? 반모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반모음 교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음 축약이다 라는 거 적용해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피어 있었어요. 피어 있다. 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자, 탈락에서 대표적인 탈락 하나. 자음군 단순화. 자음군 단순화랑 또 누구랑 결합시키더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자음군 단순화의 결각값은 똑같아요. 가느다란 물방울. 근데 하나는 탈락이고 하나는 교체예요. 그 현상도 이뤄되고 또 자음군 단순화랑 리을 탈락은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리을 탈락은 리을 한 개만 있는 거고 자음군 단순화는 이렇게 리을 기억이 있어서 리을이 탈락해도 얘는 자음군 단순화라고 얘기를 해요. 리을 탈락이라고만 얘기 안 하고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으로 치는 거예요? 네,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이라고 해요. 흑 발음 어떻게 하죠? 흑 리을 어디 갔지? 탈락. 그럼 리을 탈락인가? 아니에요. 자음군이에요. 자음군이라는 단어가 이거잖아. 군이라는 단어가 뭐죠? 여러 명 있을 때, 군중할 때 자음의 무리들이 있는데 얘가 하나로 단순화됐어. 그래서 이걸 어렵게 음절 끝소리 제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 가느다란 물방울로 나올 때 음절 끝소리 제약 9월 모의평가인가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데 음절 끝소리 제약 이러면서 그것도 한번 볼 거고 히읗 탈락도 있어요. 용언이 히읗에서 활용할 때 나, 아, 너 이런 식으로 할 때 그거는 어디에서? 자음에서 일어나는 거고 모음에서도 탈락이 일어납니다. 아까 을 탈락도 있었고요. 쓰다 야 저희 가서 글 좀 써 라고 하면 을 탈락이죠. 그리고 동음 탈락 야 저쪽으로 좀 가 저쪽으로 좀 가 꺼져라는 단어 말고 야 저쪽으로 좀 가 그럼 이거 기본형 뭐죠? 가 다해서 어미가 탈락한 건가? 아니죠. 얘를 명령어미 아가 결합한 거고 동음 서로 결합되니까 얘가 하나 탈락해서 가로 난 거예요. 알겠죠? 탈락 이렇게 되고 뭐 축약은 거센소리 대기 대표적인 거. 아까 모음 축약은 이쪽 모음 교체로 보냈으니까 첨가가 하나 있죠. 니은 첨가. 니은 첨가 그것도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음운 변동이 다 일어나야 되는 거 정리해 주시고 근데 요새 음운 변동 좀 어렵게 물어봐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념을 딱 잡고 있고 이거 물어보는 거구나 확실히 알아야 돼요. 첨가가 반모음 첨가도 있다. 피어라고 발음을 해도 되고요. 피여라고 발음을 해도 둘 다 인용돼요. 반모음이 첨가되는 거. 국어사 같은 경우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다 중세국어랑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격조사 같은 경우는 중세국어의 주격조사 뭐가 있었죠? 이 안 쓰는 거. 또 모음 조화를 상당히 잘 지켜준다라는 특징들. 현대국어랑 비교하면서 풀어줄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현대국어 문법이 완벽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풀리는 현상이 일어나요. 알겠죠? 자, 잠깐만 우리 문제 유형을 그러면 이제 가서 봅시다.
문제 풀지는 물론 풀기도 할 건데 풀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제 이런 개념 체계가 머릿속에 있으면 문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여기서 한글 맞춤법은 용언의 활용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그럼 어미 활용시키는 거고 불규칙 활용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규칙적으로 바뀌는 규칙 활용도 있고 또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불규칙 활용도 있고 결국 이거는 불규칙 활용 찾으라는 거죠. 불규칙 활용 아까 도비스가 우르러요. 외우고 있으면 더 편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활용 양상이라는 단어는 우리 개념책에 없었거든요. 이건 여기서 지금 지시적으로 요 조건을 줬으니까 요 조건 맞춰서 풀어보라는 거예요. 활용 양상은 활용 정보를 통해서 벗다는 벗어 이렇게 하고 웃다는 이렇게 양상이 동일하대요. 그런가 우스운이 웃는 동일하네. 짓다는 지어 지은이처럼 긋다는 그어 그은이 활용 양상이 동일하구나. 대입시켜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무슨 내용? 어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얘기겠죠. 근데 앞에 제시는 갑자기 뭘로 줬어? 마치 맞춤법을 물어보는 것처럼 페이크 쓴 거예요. 근데 맞춤법 물어보진 않았죠. 근데 맞춤법도 연결이 되긴 해요. 이쪽에서. 자, 밑에는 요 A 부분은요. 그래, 요 활용을 통해서 의문 변동까지 연결시켜 버리죠. 의문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표기에 반영하느냐, 표기에 반영하지 않느냐, 맞춤법 원리.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적느냐, 안 적느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요 맞춤법의 원리는 우리가 의문 변동의 현상을 알고 있으면은 표기에 반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라는 기본적인 대원칙. 그리고 본뜻에서 멀어져도 표기에 반영하지 않아요. 본뜻에서 멀어진다라는 단어는 놀음을 우리는 노름이라고 적을 때 이거는 무슨 의미가 바뀌어버리죠? 노름. 도박해버린 거죠. 갬블링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노름이라고 적죠. 이때 놀름은 뭐 산대 노름 이렇게 적을 때는 노는 거잖아요. 그쵸? 노는 건데 이렇게 바뀔 때는 본뜻에서 멀어지면은 우리는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어요. 자, 기억은 불규칙 활용 찾는 거고 이거는 양상이 똑같은 양상 찾는 거니까 불규칙 활용이 같이 일어나는 거 찾아주면 되겠네요. 이거 금방 풀릴 것 같은데 구르다 기본형 뭐죠? 이거 활용 어를 넣으면 굴러. 얘는 잠가. 아니야, 잠가요. 의탈락이 일어나요. 활용 양상 다르죠. 얘는 의탈락, 얘는 르 불규칙. 흐르다는 흘러, 푸르다는 푸르러. 이거는 러 불규칙, 얘는 르 불규칙. 뒤집다는 뒤집어, 껴있다는 입어. 똑같네. 근데 얘는 불규칙 활용인가? 아니죠. 기억이 해당 안 되네. 붙잡다는 정답다는 비읍 불규칙. 똑같지 않죠? 캐묻다는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디귿 불규칙. 엿듣다는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디귿 불규칙. 이거 알고 있으면 그냥 풀렸네. 사실 문제 안 봐도 이거 바로 풀었을 거란 말이에요. 30초 정도 걸렸나? 여기는 뭐 찾으라는 거죠? 이렇게 사전에 표기가 되느냐, 맞춤법으로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의문 변동 현상이. 의문 변동 현상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또 탈락, 교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 물어보고 있죠. 탈락에 뭐 의탈락, 리을탈락 다 알아야 되고 교체, 음절의 끝소리, 뭐 비음화, 유음화 다 알아야 돼요. 그런 걸 통해서 결합시키는 문제구나라는 걸를 이미 우리가 개념 체계가 있으면 이것도 표기에 반영되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따져주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을 거고. 자, 밑에 문제는 뭐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런 단어들이 들어와야지. 안긴 문장 몇 개? 안긴 문장 몇 개 있었죠? 5개. 5절. 자, 서술어로 쓰이고 있는가? 여기는 그 무슨 절? 서술절. 아니요. 가서 체언을 수식하는가? 환영절. 아니요. 아니요는 부사절이 있고 뭐 그 외에 등등 기타 등등 있겠죠. 그럼 이런 노래를 부르기 가 명사절이죠. 자, 아무도 모르게 이게도록 쓰이면 얘는 부사절이고 동생이 오기 명사절. 누구보다 마음씨 가 착하다. 이건 뭐야? 서술절이네. 이렇게. 그쵸? 요 구절. 여기서 C에 해당한 거 찾으라네요. C 여기네. 찾아주면 되겠네요. 나머지 부사절 외에 기타 등등.
서술절 지워주고 관형절 지워주면 되겠죠. 그럼 서술절 하나 지워주시고 관형절이 하나 있을 텐데 네? 이 부분. 오기가 누굴 꾸며줘요? 전을 꾸며주고 있죠. 요게 관형 사용 전사오미라던가 관형격 조사가 없어도 우리 국어에서 명사 더하기 명사는 꾸며주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동네는 이렇게 띄어서서 우리의 동네 이렇게 꾸며주죠. 그런 패턴으로 조금 어렵게 나온 패턴이에요. 답은 금방 골라지죠. 요거 두 개 지워주면. 요게 이제 담화. 이 담화에서 그 지시하는 바가 똑같느냐 아니면 대용 표현이냐라고 물어보는 패트예요. 그리고 문장 성분까지도 결합시켰죠. 그 지시하는 표현에 화자, 청자 모두 들어가 있느냐, 무엇을 지시해 주느냐. 이 지시 표현이니까 이건 읽어주면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 패턴이고요. 밑에 있는 패턴은 단어네요. 그리고 주변적 의미, 중심적 의미 다의어 물어보는 거고, 이거는 동음, 이의어 물어보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다의어, 동음이어 물어보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물어볼 때 아주 산더미 같은 게 이거 물어보겠어.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 한두 문제 정도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 이제 안 낼 것 같은 거. 자, 뒤로 가서 9월 모의고사 한번 봅시다. 9월 모의고사 문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분석을 하세요. 이렇게 많이 어렵게 낼 수도 있거든요. 이거 문제가 어렵진 않은데 지시하는 바가 좀 까다로워서 그래요. 먼저 음절은 발음의 단인데 그 음절의 음절을 우리가 이루고 있는 유형이 모음이 하나 있는 경우가 있고 자음과 모음이 있는 경우가 있고 모음이 자음과 만나는 경우가 있고 자음과 모음과 자음이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유형 알죠?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한글 표기법이네. 이제 맞춤법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럴까? 6월에도 나왔고 9월에도 나왔고 그러지 않을까? 6월, 9월 나오면 수능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어떤 표기법과 관련해서 한글 표기법은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이 있지만 이렇게 형태를 고정하여 적는다, 어법에 맞게 적는다, 뭐를 밝혀 적어요? 형태소를 밝혀 적는다라는 개념. 실제 그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 표기 음절이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 음절은 요 네 가지 유형 아까 설명했던 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끊고 또 밑에는 또 다른 내용. 가느다란 물방울만 종성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지 자음군 단순한지는 아직 몰라요. 밑에서 그것을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한 지문 안에 여러 가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이거 뭐 물어보는구나, 이거 뭐 물어보는구나,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그 개념책에 찝어가면서 이거 뭐 여기 물어봤네, 이거 여기 물어봤네, 이거 여기 물어봤네 라고 서로 다 연결돼요. 그런 부분으로 정리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 음절구조 제약과 관련된 거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가느다란 물방울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만 들어가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자음군 단순화. 다른 교체 현상, 다른 탈락 현상은 안 들어가요. 그거를 생각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풀려요. 그게 포인트예요. 음절 구조 제약에 들어갈 수 있는 음운 변동 현상은 무엇인지 아닌지를 파악해 주는 게 포인트고, 자, 밑에는 접사라고 하는 형태소 개념이죠. 형태소에서 넓이, 미듬, 끄덕이다, 울보, 밀치다, 부채질이라고 하는 여기서 접사들을 찾아줘야 되겠네. 이, 기, 개, 모모, 이다, 출령, 대다, 거리다, 꾼, 쟁이, 꾸러기, 밀다에 치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살다에 리가 들어갔네요. 입다에 입히다가 들어갔네요. 깨다에 뜨리다가 들어갔네요. 부채, 질, 풋, 나물, 휘, 감다, 빼, 아끼다, 빼앗다, 빼앗다니까 기가 들어갔네요. 이런 접사들은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각각의 명사를 만든다, 품사를 바꿔준다라는 아까 접사의 특징이 있었죠. 그리고 동사를 만든다, 품사 바꿔주는 접사의 특징,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 어떤 의미를 더해주는 접사의 특징. 그러니까 이런 접사의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알고 있으면 문제 금방 풀리지. 그렇죠? 자, 높임 표현 다 나와야 되겠네요. 상대, 주체, 객체. 근데 겹문장의 안긴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안긴 문장과 또 결합시켜 버렸죠.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높임 표현도 알아야 되지만 짜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좀 까다롭게 내죠. 하나의 개념으로만 내지 않고 한 문장을 주면서 여기서 표현할 수 있는 문법 요소 파트랑 문장의 짜임 이런 식으로 콤보로 내는 거네. 이런 것들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문법 공부하시더라도. 자, 중세국어는 또 이제 조사의 쓰임이고 이 조사의 쓰임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또 시간 되시면 정리해 보세요. 여기까지.